심지어 한국 등 정부가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 절대로 아니고요. 왜 이렇게 협상 서둘러요? 아니, 협상을 서두른 게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우리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트럼프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선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야 선거운동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게 자기 선거를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된 바 있었죠. 매국적 조기 대미 협상을 당장 멈추시라.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미국 정부 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I wanted to ask about South Korea specifically. They've said that they probably won't be able to make a comprehensive deal until early July because of their elections. Japan also has elections. I would actually take the opposite tack, that I think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일본 등등 여러 국가를 뭉뚱그려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저 기자회견 장면 다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선거가 있어서 7월 초까지는 포괄적인 합의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일본도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국을 구체적으로 묻겠다라고 질문을 했고요. 미 재무장관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로는 이들 정부는 오히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해 두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자신들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일본 같은 나라를 다 뭉뚱그려서 말한 것이지 우리나라 얘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이 해명은 저 질문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해명을 보면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최대한 지연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나라의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급한 건 사실 트럼프 정부,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뭐 일본까지 포함하더라도 전 일본도 포함 안 되는 답변이라고 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지금 행정부가 가서 우리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다른 나라는 모두가 지연해서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는데 뭔가 우리나라만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서 빨리 성과물을 내서 이용하려고 했다. 만약에 저 재무장관이 국내 정치용으로 미국 언론에 그리고 미국에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면 굳이 선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또 아시아 국가, 뭐 일본이나 한국 등은 생각보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해도 오히려 충분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미국 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용이라면 오히려 선거 얘기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저는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정부에서 관세 협상에 관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특정 진영의 선거를 우선시하는 협상을 했다. 저는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가 저 정도로 그냥 무마했다고 해서 절대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열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나라 얘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로는 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은 사실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유재하 의원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떤 의미로 그 진위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대화의 파편들만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것 자체만을 가지고 마치 한국 협상단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익을 저버리고 관세 협상을 빨리 틀을 만들려고 서둘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그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을 한 당사자인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현재 협상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화의 파편만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정관리를 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은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어느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면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국정 안정을 굉장히 지금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익과 직결되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본인의 선거운동과 뭐 어떻게 관련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책 공격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명예로운 어떤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 5점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왜 하필이면 지금과 같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두고 이렇게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개혁신당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사실 협상이 빠르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이죠. 이 10% 보편 관세 이상의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 유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 시점이 7월입니다. 그러면 5월, 6월 중에 협상을 해야 되고 국회에 비준이 필요한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5, 6월 중에 협상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지금 일정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이 개성 내지는 이 사람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도 제2의 트럼프라고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중국과 관세 논쟁에 있어서도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가감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어떤 관세에서 무역 걱정이 된다라는 기자의 진랍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근거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본인의 느낀 바에 따르면 어떤 한덕수 대행이 선거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뇌피셜이지, 우리가 굳이 저걸 가지고 한덕수 어쨌든 우리나라 대행이니까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도 이제 우리 류재화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나무 밑에서 가끔 함부로 매지 말라고 했던가요?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60일 동안 권한대행에게 국정 수습을 하라고 기간을 주는다는 것은 오해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잘 수습하라는 어떻게 보면 대행의 권한일 텐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앞서 들어봤지만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을 낼 여기 이걸 왜 만들어요? 이유도 없고 잠깐, 속도가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저도 그 어제 발언을 보고 저도 근데, 되게 예, 근데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정치적 100일 취임 상황 기자회견에서 약간 있던데.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한테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트럼프의 10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100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 국내용, 그러니까 이른바 국내 정치용 발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또 건너뛰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용 발언이면 한국과는 협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중국과는 강하게 붙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연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 있죠.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연 전략을 펼치고도 남을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무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뭐 아까 전에 뭐 속도 이런 것도 빠르지 않다. 민주당의 뭔가 그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관세 유예 종료 기간이 7월 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 달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이 여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에서 지금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2주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그냥 자의에 의해서 지금 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런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고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 단순히 우리는 관세 협상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아주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의견 수렴도 안 한 그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예. 저희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뭔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오후에 공직에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직 없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에 대통령 파면 직후에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한마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대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이르면 내일로 보입니다. 이긴 의원님. 네. 그러면 또 우리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겪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 최초로 2명의 대통령이 파면되면서도 대행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연임 대대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퇴를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남은 60일 아니면 30일 동안 이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본인이 말한 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가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인데 이 면면을 보십시오.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한 명은 파면된 대통령의 총리입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라도 지금 실권을 잡고 있고 국정 운영을 수습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총리라도 자중하고 꼭꼭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부터 나온 보도긴 한데 한대행 측 관계자들이 나경원 캠프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실이 당초에는 오세훈 시장이 쓰던 사무실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오세훈에서 나경원, 나경원에서 한덕수 이렇게 물려받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여의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사무실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명당 자리가 명당 있죠. 자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도 문제 좀 무속의 영향이라고 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오가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캠프라든가 홍준표 후보 캠프라든가 한동훈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었죠. 근데 이 건물은 오세훈 시장의 캠프였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택했고요. 나경원 후보의 캠프였는데 나경원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흔히 말하면 터가 안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곳을 한덕수 대행이 물려받게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면밀하게 대선 출마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지금 출마하게 된 상황. 예. 심하게 말하면 출마를 떠밀려서 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떠밀려서요. 본인 의지보다는 떠밀려서. 시간이 많았다면 예. 다른 자리를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터가 좋은 곳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걸 봐서는 굉장히 임박하게 결심을 하고 출마할 뜻을 이제 세우신 것이 아닌가. 내일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보이고요.
그렇게 출마를 떠밀려서 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은 옆에서 부추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참담하지만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 옆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김을 빼고 찬물을 끼얹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부추기는 그런 옹립론을 내는 그런 참담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한덕수 대행이 결국은 출마할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전에 계속 다뤘듯이 여러 가지 불공정성 논란, 관권 선거 논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 그런 도덕적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상처투성인 채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지도 않은 사람과 단일화 언급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뒤에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는 후보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비추는데 이게 전당대회 뒤에 단일화를 하면 한덕수 대행이 부전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후보들이 좀 부글부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그 한동훈 후보의 말이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질 거가 염려돼서 서로 힘합치겠다 그러면 자신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한동훈 후보는 패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선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죠. 그리고 정당이라 하면은 정당에서 여러 기라성 같은 후보를 내고 거기서 선출된 사람이 그 당의 후보로 나가서 완주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그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강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걸로 정당은 더 커져가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창 경선 중인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로 옹립론이 있으면서 그 김이 빠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취지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원칙적으로 경선이 끝나면 모든 세력,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예. 비판적인 시각이시네요. 예, 그렇죠. 다른 두 분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까부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출마를 예상하면서 논평할 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 출마를 선언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 말씀씩 듣죠. 먼저 이긴 의원님. 저는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지만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를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띄워주고 본인은 뒤에 빠져서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운동을 돕는 차원으로 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보물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마를 한다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준 다음에 본인은 뒤로 빠질 것이다라는 그 역할로 저는 보는데요. 예. 그조차도 사실 총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번복을 하고 총리로서의 어떤 임무와 책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는 하겠죠. 총리직까지 내팽개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 단일화 안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때로는 1 더하기 1이 2 이상, 2, 3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단일화는 1 더하기 1이 1 내지는 1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 선출되는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단일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세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